한때 사진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기업, 14만 5천 명을 고용했던 기업, 시가총액 280억 달러에 달했던 기업, 코닥입니다. 그리고 2012년 코닥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망한 이유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코닥이 자기 손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망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이 자기 손에 쥔 미래를 외면하고 사라진 겁니다. 오늘은 코닥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그 몰락이 지금 직장인에게 던지는 4가지 경고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잘 나가는 본업이 가장 큰 적이 된다. 1975년입니다.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브 세슨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0.01메가픽셀, 사진 한 장 찍는데 23초가 걸렸습니다. 조잡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필름 없이 사진을 찍는 시대가 온다는 것. 세슨은 경영진 앞에서 시연했습니다. 반응은 이랬습니다. 귀엽네. 근데 이건 회사에 말하지 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코닥 매출의 70%가 필름에서 나왔습니다. 필름 한 통 원가는 몇 센트, 판매가는 수달러. 거기에 현상 서비스, 인화지, 현상액까지 합치면 마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코닥은 필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전 세계에 현상소를 깔았고, 그 현상소가 다시 필름을 팔았습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 구조였습니다. 디지털이 성공하면 이 황금알을 자기 손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묻어뒀습니다. 경영진은 디지털을 위협이 아니라 귀찮은 장난감으로 봤습니다. 이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혁신가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못 되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직장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월급이 잘 나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배워야 할 게 보여도 미룹니다. 잘 나가는 본업이 변화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걸 코닥이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경고, 알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 1990년대 들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닥도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996년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이 문제였습니다. 디지털로 찍은 사진을 프린트해서 팔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디지털을 새로운 세상으로 보지 않고 필름 사업의 연장선으로 본 겁니다. 소비자들은 달랐습니다.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보고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굳이 인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코닥의 전략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였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닥은 1990년대 초에 이미 자체 보고서로 분석을 끝냈습니다. 2010년대에는 디지털이 필름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필름 공장이 있었고 유통망이 있었고 필름으로 먹고 사는 14만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비용을 감당하기 싫었던 겁니다. 정확히 알면서 정확히 외면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AI가 일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플랫폼이 유통을 바꾸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부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움직입니다. 영상은 보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코닥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 자산입니다. 변화는 안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따라잡는 겁니다. 세 번째 경고, 같은 위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코닥과 똑같은 위기를 맞은 회사가 있습니다. 후지필름입니다. 같은 필름 회사였고 같은 디지털의 위협을 받았고 같은 시기였습니다. 후지필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필름을 만들 때 쌓아온 화학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필름의 산화를 막는 기술이 화장품 노화 방지 성분에 응용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의약품, 산업용 소재, 의료기기, 반도체 소재로 뻗어나갔습니다. 필름이라는 제품을 판 게 아니라 필름을 만드는 기술 자체를 다른 산업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기술로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후지필름의 연매출은 약 20조 원,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입니다. 코닥이 파산한 그 시기에 후지필름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는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세계 최고의 필름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연차, 같은 위기를 만나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능력을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려는 사람과 지금 가진 자리만 지키려는 사람, 태도의 차이가 10년 후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네 번째 경고,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면 함께 무너진다. 코닥의 핵심 실수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필름 하나의 회사 전체를 묶어둔 것. 그 필름 시장이 사라질 때 회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00년 코닥의 주가는 $90였습니다.
2004년에 30달러, 2010년에 3달러, 2012년 파산 신청 당시 주가는 1달러 미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주가가 99% 사라졌습니다. 회사도 망하고 직원 14만 명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필름이 사라지자 회사도 직원도 모든 게 함께 사라졌습니다. 직장인의 월급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 하나, 월급 하나에 모든 수입을 묶어두면 그 회사가 흔들릴 때 내 인생도 함께 흔들립니다. 구조조정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수입 구조를 다양화한다는 건 부자가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파이프가 끊겨도 다른 파이프가 흐르고 있어야 인생이 멈추지 않습니다. 월급은 가장 큰 파이프지만 유일한 파이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코닥이 가장 비싸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코닥은 2012년에 파산했지만 경고는 1975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37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왔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코닥의 경영진들은 매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올해도 필름 잘 팔리네. 디지털은 좀 더 두고 보자. 그렇게 37년이 지났고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내 수입 구조가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안정감이 혹시 코닥의 그것과 같은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에 무뎌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뜻입니다. 코닥이 망하는데 37년이 걸렸지만 직장인의 커리어가 흔들리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미루는 사람의 결과는 이미 갈리고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